안녕하세요, 실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8년 전통의 DX 대강 실장 김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외식 창업 업계에 계셨군요. 이국 식품 외식 산업 전망 세미나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현재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 코엑스에서 강의를 하셨고 외식 창업 한가닥 하시는 분들, 외식 산업 데이터 연구원부터 외식 산업 공간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마케터, 알만한 사람 알고 있을 거예요. 창톡 대표, 그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CRM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섹터마다 외식 산업 전망을 거시적으로 알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그 섹터 안에서 전문가들이 초빙이 돼서 2025년에서 2026년 넘어가는 전망들을 두루두루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2026 식품 외식 산업 전망 요약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초대형화 아니면은 초소형화,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총대형화로 통해서 강력한 브랜드가 살아남거나 아니면 초소형화를 통해서 자동기기들을 주방에 넣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그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작은 매장, 단단한 매장을 운영한다.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포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 로컬라이제이션 브랜딩을 강화하면은 오히려 더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관점인데 역시 외식 산업 전망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전망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유와 이 방향이 한 번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브랜딩으로 성공한 데가 대전이면 성심당일 수 있고요. 부산은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어묵. 그 두 개의 공통점은 뭐 5, 60년 된 가업 승계를 이은 그런 외식업이 그런 브랜딩 기획, 마케팅 기획, 공간 기획을 통해서 그 설득력을 얻은 그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현대화로 리브랜딩해서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그게 단지 국내에 머물지 않고 K푸드의 영향을 받아서 해외 사례로 수출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지방러들은 오히려 기회다. 수도권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키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초소형화이거나 초대형화가 되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네. 하나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지방에서의 브랜딩 강화.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점은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항상 첫 창업할 때 고민이죠. 어느 지역에 어떤 브랜딩을 할까? 이거를 조금 통계적으로, 좀 더 정량적으로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계청, 도외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랜차이즈를 해도 되는 업종,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오히려 잘 안 되는 업종, 그리고 업종마다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양곱창을 예로 들게요. 양곱창은 저녁 시간대 많이 먹으니까 점심을 조금 늦게 시작하고 저녁 늦게까지 해야 통계적으로 최소 평균 매출 이상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마케팅이 화두죠. 거의 외식업계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프랜차이즈는 이미 구조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평균, 디폴트 값이 거의 다 평균 이상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별화를 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조음목 아니면 마케팅이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중요한 화두가 AI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해야 될 거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꾸준하게 콘텐츠를 생산해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돈가스 집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양산 돈가스에 관한 키워드를 분석해요. 그럼 양산 돈가스에 대한 키워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나옵니다. 그거에 관한 것들을 경쟁 키워드에 따라서 메인 키워드, 중위 키워드, 하위 키워드로 나눠가 중요도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다양하게 많이 여러 번 매우 근면성실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발행해야 GPT나 제미나이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돈가스 매장이 소개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상위 노출을 하고 싶으면 돈가스 맛집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분석한 후에 그 키워드를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계속 쭉 발행을 해야 나중에 빛을 보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콘텐츠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충격이실 수도 있고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의 형태는 수도권에서 특히 강남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구조적 시스템을 가지고
지방을 내려오면서 그 구조적 시스템을 계속 정착을 시키고 저희가 그런 브랜드들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단계였다면은 이미 수도권은 포화된 상태고 너무 구조적 시스템이라 이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요즘은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삼진어묵이라든지 성심 지역의 특색을 가진 브랜드들이 오히려 많은 프랜차이즈를 생산하지 않고 직영점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동남아시아 쪽이나 바로 진출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돈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갈수록 인건비가 높아지고 재료는 어차피 경쟁 가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진룸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쪽은 K푸드에 대한 영향력, K컬처에 대한 영향력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타운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이제 이미 K푸드에 대한 문화들 그리고 잘 되는 매장들이 많고 장점이 저희보다 인건비가 싸고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물가가 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진룸에 대한 진폭이 우리보다는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브랜딩이 강화되면은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시아나 오히려 외국 수출하는 것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도 생각했고 외식 전망에서도 같은 방향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 방향에 대한 강화 및 이제 실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틀 동안의 세미나를 다 들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식품 외식 산업 전망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트렌드가 있을까요? 2026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는 구조적 측면하고 반대되는 성향이 짙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감성적인 콘텐츠가 팬덤층을 형성하고 브랜딩 강화의 주 목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인스타 하루 종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스타에 보면 본인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를 인스타에 올리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이제 브랜드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인스타 유저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이 콘텐츠 자체에 대한 브랜드가 팬층이 생기는, 예를 들어서 브랜드 하나가 연예인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어떤 사람이 해서 만들어서 커졌지? 이렇게 브랜드의 상품 플러스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브랜드 철학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빵집이 생겼을 때 그 유명한 건축가가 세웠어. 그 다음에 그 빵집 안에 있는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가 어떤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어. 이렇게 히스토리를 팬덤층이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기억을 이제 저장이 되고 팬덤층이 만들어서 브랜딩 강화가 되는 것이 올해도 추세였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역시 본질에 집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도 있네요. 그러면 내가 창업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하나 잡아서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리를 배워서 창업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되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상향 평준화되고 매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분별력 그리고 주관적 감성과 정확한 통계가 병합적으로 합쳐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은 머리로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나와 같은 매장이 얼마나 있는지 플러스 시간대별, 연령별, 섹터를 나눠가지고 단지 1, 2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5년, 10년 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정량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업종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의 음식에 대한 철학 강화시킬 수 있는 브랜딩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음식뿐만 아니고 인테리어, 주방 설비, 그 다음에 홀에 한 상을 차려지고 그걸 먹는 행위까지의 과정도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어려지고 있네요. 그러면 2026 식품 외식 산업 전망 DX 태강만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DX 태강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저가 미래로 나아가야 될 시대상 흐름이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이 세상 사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희 아버지 때도 국제시장에 현재까지 48년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때는 국제시장에서는 그릇만 팔았다면 그 시장이 포화돼서 이제 주방 설비가 도입되고 조금 지나서 이제 상업용 냉장고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으로 개개인 소규모로 팔다가 상업용 냉장고에 대한 표준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폼이 정해진 형태의 냉장고들이 규격화돼서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제가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스마트스토어 인터넷으로 이제 전향시키죠. 이제는
마케팅, 인테리어, 주방 설비, CRM, 전체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외식 산업 전망하고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수도권의 포화 상태여서 지역에서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수준은 낮춰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은 수도권과 똑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야 해외 수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도 체계적 시스템은 잘 갖춰줘야 돼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 상권 분석하고 상권 분석 업종에 맞는 브랜딩, 레시피 개발, 공간 설계, 그 다음에 주방 설비입니다. 주방은 주방 동선을 최적화해서 동선 및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용품, 홀, 세팅, 매장 유지관리, 단골 손님, 그리고 유입된 손님 빠져나가지 않게 유지관리, 이렇게 전 과정을 차례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외식 창업을 하더라도 해외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브랜드 정립이 되고 시스템화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전망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나중에 크게 보면 프랜차이즈를 구축해서 해외까지 나갈 수도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롱런을 할 수 있는 창업도 가능해지겠군요. 멋집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틀짜리 엄청난 강연 프로그램 짧게 요약해서 정말 잘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식 산업은 현재 고도화되고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근데 레드오션이란 말은 여전히 시장 파이가 크고 어쨌든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가 뛰어들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뿐만 아니고 저희 지방러들도 너무 기죽지 말고 오히려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이신 분이나 아니면 창업을 몇 번 했던 분이나 실패했던 분이나 첫 창업을 어느 정도 성공해서 프랜차이즈 했던 분이나 그 프랜차이즈가 어느 정도 된 분이 더 발전하고 싶은 분, 여러 분류의 외식 창업 산업군들이 상권 분석부터 마케팅, CRM 유지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된 DX 태광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배우고 기회의 성장인 동남아시아까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도 고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동남아시아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권 문화에도 진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